브랜드 이름이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떤 건 입에 착 달라붙는데 또 어떤 건 발음하기도 어렵고 잘 기억도 안 나고요. 맞아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크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가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회사가 무려 8년이나 써온 이름을 버리고 알파벳 세 글자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네. 언뜻 들으면 아니 그동안 쌓아온 인지도를 다 버리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과감한 결정인데요. 그렇죠. 보통 이런 걸 두고 리스크가 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8주년을 맞은 인플루언스 뉴스라는 미디어가 IFN 뉴스라는 새 이름을 도입하는 그 리브랜딩 전략에 대한 기사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 자료를 보면서 왜 이들이 이런 위험을 감수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아주 치밀한 계산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름을 짧게 줄이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네, 이 사례가 정말 흥미로운 게 리브랜딩을 무슨 감성적인 디자인 교체나 구호 변경 이런 걸로 보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대신에 브랜드의 구조를 재설계하는 거의 공학적인 관점으로 접근했거든요. 아마 오늘 저희 이야기가 브랜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아주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구조적 결함이라는 게 대체 뭐였는지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기사를 보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인플루언스 뉴스라는 이름이 발음과 반복 측면에서 확산의 제약을 가진다는 아주 현실적인 진단에서 비롯됐다고 해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가 않았어요. 이름이 좀 길다는 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인가? 세상에 길고 어려운 이름으로 성공한 브랜드도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리브랜딩을 감정적으로 접근할 때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함정이요? 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 하면서 익숙함에 안주하는 거죠. 하지만 이 기사는 그 사소한 불편함이 쌓였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정확히 짚어냅니다. 기사의 핵심 문장이 바로 이거죠. 기억되지 않으면 축적되지 않는다. 기억되지 않으면 축적되지 않는다. 그리고 축적되지 않으면 신뢰로 이어지기 어렵다. 기억, 축적, 신뢰. 이 세 단어가 연결되는 과정이 궁금하네요. 이름이 좀 길다고 해서 신뢰까지 가진 못한다는 건 좀 비약 아닐까요? 비약처럼 들릴 수 있는데 브랜드가 성장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면 이해가 쉬워요. 브랜드에 대한 신뢰라는 게 결국 수많은 긍정적인 경험이 눈덩이처럼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축적이라고 부르는 건데 인플루언스 뉴스라는 이름은 그 눈덩이가 굴러가는 속도를 늦추는 일종의 마찰력 같은 역할을 한 거죠. 마찰력이요? 네,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기사를 추천할 때 어디서 봤는데 하고 이름이 바로 안 떠오르면 그냥 어떤 뉴스에서 봤는데 하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아, 그러네요. 야, 인플루언스 뉴스에서 나온 기사 봤어? 라고 말하기가 좀 길고 번거로우니까요. 검색창에 칠 때 오타가 날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작은 마찰들이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이건 엄청난 기회비용 손실을 만들어내는 구조적 결함이 되는 거예요. 아하. 사람들의 대화에서, 검색창에서, 소셜미디어에서 미세하게 계속 밀려나는 거죠. 눈덩이가 커질 기회를 계속 놓치는 셈이니 신뢰라는 그 거대한 목표까지 도달하기가 당연히 더 어려워지는 구조였던 겁니다. 듣고 보니 꼭 제 친구 별명 부르는 것 같아요. 본명이 너무 길고 어려우니까 다들 세 글자로 줄여 부르는데 결국 그 별명이 그 친구의 정체성이 되더라고요. 더 자주 불리니까요. 맞아요. 결국 불리기 쉬운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산으로 쌓일 수 있는 구조인가의 문제였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걸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로 정의한 거죠. 문제 정의가 명확하니까 해결책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나온 해결책의 기준이 바로 지속성과 확장성이었군요. 앞으로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이름인가, 그리고 뉴스라는 현재의 사업 영역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릇인가, 아주 미래지향적인 기준인데요. 네, 특히 지속성 부분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기사에 따르면 이 결정의 배경에는 AI 기반 검색 환경의 변화가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AI 검색 환경이요? 네, 브랜드는 더 짧고 선명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 거죠. 잠깐만요. AI 검색 환경까지 고려해서 브랜드 이름을 바꾼다고요?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인데요. 그냥 검색창에 키워드 잘입력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건가요? 이미 그렇게 변하고 있죠. 이제 우리는 AI 스피커한테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는 것처럼 IFN 뉴스에서 나온 최신 IT 기사 들려줘라고 말하게 될 거예요. 아, 이때 AI가 인플루언스 뉴스라는 긴 단어를 인식하는 것과 IFN,
IFN이라는 명확한 새 음절을 인식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정확하고 빠를까요? 당연히 후자겠네요. 발음 오류도 적을 거고요. 와, 이건 단순히 사용자의 편의를 넘어서 기계와의 소통까지 고려한 설계군요. 그렇습니다. 미래의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인 셈이죠. 지금 당장이 아니라 5년, 10년 뒤를 본 겁니다. 그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지속성의 진짜 의미예요. 시간의 흐름과 기술의 변화를 견뎌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기준이었던 확장성은 어떤 의미인가요? 뉴스라는 틀을 넘어선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이죠? 이 부분이 이 리브랜딩의 가장 중요한 대목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뉴스는 형식이고 IFN은 브랜드다라는 문장이 나오거든요. 뉴스는 형식이고 IFN은 브랜드다. 이건 IFN 뉴스는 앞으로 나올 수많은 IFN 55 중 첫 번째 제품일 뿐이라는 선언과 같아요. IFN 55요? 네, 인플루언스 뉴스라는 이름에 갇혀 있으면 인플루언스 뉴스 컨설팅, 인플루언스 뉴스 리서치처럼 뭘 하든 뉴스의 연장선처럼 보이잖아요. 이름 자체가 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족쇄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하지만 IFN이라는 어떤 의미에도 갇히지 않은 추상적인 상위 브랜드를 만들어두면 어떨까요? 그 아래에 IFN 뉴스도 둘 수 있고 IFN 컨설팅, IFN 데이터, IFN 아카이브 같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사업들을 붙여나갈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IFN이라는 지주회사 아래 여러 자회사를 두는 것처럼 하나의 브랜드 아래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놓은 거군요. 기사에서도 기록 설계, 전략 컨텐츠 같은 사업들을 염두에 뒀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건 마치 빈 땅에 건물을 지을 때 당장 필요한 단층집만 짓는 게 아니라 나중에 10층까지 올릴 수 있도록 기초 공사를 깊고 튼튼하게 해두는 것과 같아요. 확장성이란 바로 그런 미래의 가능성을 담을 수 있는 구조적 여유를 확보하는 작업입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이 리브랜딩은 단순히 이름표를 바꿔다는 게 아니라 AI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 맞춰 생존하고 또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뭐랄까 일종의 운영체제 업그레이드였군요. 최고의 비유네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구형 OS로는 최신 앱을 돌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네. 기사에서 인용한 이 문장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반복 가능성은 검색 구조에서의 경쟁력과 직결된다. 아, 그 문장이요? 네. 불리기 쉬운 이름은 검색 가능성을 높이고 검색 가능성은 축적 구조를 간화한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운영체제 자체를 바꾼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계획도 실행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8년 동안 인플루언스 뉴스를 구독해온 기존 독자들은 IFN 뉴스라는 낯선 이름에 혼란을 느낄 수도 있고요. 이런 전환 과정은 어떻게 처리한다고 하나요? 그 부분에서도 이들의 신중함이 돋보입니다. 하루아침에 짠! 오늘부터 우리 이름은 IFN 뉴스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기사를 보면 현장 적용과 운영 테스트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검증될 예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계적 검증이요? 네. 예를 들면 처음에는 기존 이름이랑 새 이름을 같이 쓰면서 시장 반응을 살피고요. 소셜미디어나 특정 섹션에서 먼저 새 이름을 테스트해보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점차 전환의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이겠죠. 아하. 이것이야말로 리브랜딩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라는 이들의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계획은 완벽해 라는 감정적 확신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계한 이 새로운 구조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가를 시장에서 냉정하게 테스트하고 검증하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태도죠. 과거와의 단절이 아니라는 점도 인상 깊었어요. 기존 인플루언스 뉴스의 8년간의 기록과 자산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IFN이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는 상위 단위로 작동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과거를 지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자산을 디딤돌 삼아 더 높이 올라가려는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신뢰와 컨텐츠라는 자산을 버리는 건 어리석은 일이죠. 그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더 크게 성장시키기 위해 IFN이라는 더 크고 유연한 그릇을 가져온 겁니다. 기존의 역사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아주 성숙하고 전략적인 리브랜딩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쭉 따라와 보니 제가 처음에 가졌던 의문, 왜 굳이 8년이나 쓴 이름을 버릴까 하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버리는 결정이 아니라
미래를 얻기 위한 아주 치밀한 투자였네요. 맞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플루언스 뉴스에서 IFN 뉴스로의 변화는 단순히 긴 이름을 짧게 줄인 게 아니었습니다. 첫째, 기억, 축적, 신뢰로 이어지는 브랜드 자산 형성의 선순환 구조를 방해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네, 구조적 문제요? 둘째, AI 검색이라는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고, 셋째, 뉴스라는 현재의 틀을 넘어서 다양한 사업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확장성을 위한 기초 설계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익숙함이나 애착 같은 감정이 아니라 미래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를 짜야 한다는 아주 냉철한 이성이 깔려 있었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브랜드를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설계의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설계의 대상? 네. 현재 브랜드가 가진 문제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다가올 환경 변화에 맞춰서 최적의 구조를 계속해서 재설계해 나가는 그런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꼭 브랜드나 회사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 어떤 면에서요?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나 개인적인 프로젝트 혹은 목표 달성을 위한 습관 같은 것들에서 혹시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구조적 문제는 없으신가요? 어쩌면 원래 하던 거니까, 익숙하니까라는 그 감정적인 이유만으로 비효율적인 일이나 방식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문제의 본질이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 얻은 가장 큰 통찰이 아닐까 싶네요. 한 번쯤 우리 주변의 인플루언스 뉴스는 무엇인지 점검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